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AI 혁명, 그 거대한 흐름 뒤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챗GPT까지 이 모든 기술의 심장에는 바로 이 회사가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요즘 다들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AI 붐, 이거 진짜 거품 아니야?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처럼 어느 순간 확 꺼져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걸까요? 골드만삭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1999년 닷컴 버블은 사실 실체가 없었어요. 그냥 대박 날 거야 하는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 AI 붐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번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수익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AI 기술 도대체 뭐가 있어야 돌아가는 걸까요? 결국은 하드웨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물리적인 심장, 바로 반도체 칩이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칩을 사실상 독점 생산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TSMC입니다. TSMC를 이해하려면 이 순수 파운드리라는 개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 TSMC는 자기 메뉴가 없는 세계 최고의 셰프 같은 거예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이런 칩을 만들어줘 하고 최고의 레시피, 즉 설계도를 가져오면 TSMC는 그걸 세계 최고의 기술로 완벽하게 요리해서, 즉 생산해서 납품만 하는 거죠. 바로 이 원칙, 절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TSMC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철학 덕분에 애플, 엔비디아, AMD같이 시장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회사들이 모두 TSMC를 믿고 자기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도를 맡기는 거예요. TSMC는 절대 우리 기술을 훔쳐서 경쟁 제품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완전 기술업계의 스위스 같은 존재죠. 좋습니다. 그럼 TSMC가 어떻게 이렇게 넘사벽이 됐는지 그 비결, 시크릿 코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전 수율이라고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자 한 판을 구웠을 때 먹을 수 있는 멀쩡한 조각이 몇 개나 나오냐 이거예요.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막상 구웠는데 다 타버리면 말짱 꽝이잖아요. 이 수율을 높이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가장 최신 칩 3나노 공정에서 TSMC는 거의 90% 가까이 완벽한 제품을 뽑아내는데 경쟁사들은 절반을 겨우 넘기거나 아직 실험 단계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당장 아이폰이나 엔비디아 AI 칩을 제대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TSMC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비결은 그냥 기술 자체가 달라요. 단순히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몇 년은 앞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진보한 칩을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장, 그게 바로 TSMC인 거죠. 자, 이걸 보면 더 확실해지죠. TSMC 돈 버는 걸 뜯어보면 거의 4분의 3이 이 최첨단 기술에서 나와요. 경쟁사들은 아직 대량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바로 그 기술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이건 기술을 넘어선 신뢰의 영역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치고 고객 비밀은 칼같이 지켜주니까 이제는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를 보관하는 IP 중앙은행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말이 90%지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AI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최첨단 칩은 그냥 TSMC가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 칩을 사가나 봤더니 애플, 엔비디아, 퀄컴, 우리가 아는 빅테크는 다 여기 줄 서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면서 뒤에서는 다 똑같은 공장에 칩 좀 주세요 하고 있는 우픈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라는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이 회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워런 버핏 같은 큰손들이 왜 TSMC 투자를 망설였는지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망하기엔 너무 중요하고 갖기엔 너무 위험하다.
전세기가 이 회사 없이는 안 돌아가는데 그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하기엔 또 너무 무섭다는 거죠.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뭐니 해도 지정학적 문제. 최첨단 공장의 90% 이상이 대만에 몰려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시한폭탄 같은 거죠. 둘째,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공장을 지으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는 있는데 이게 다 돈이거든요. 대만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비싸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공장이 원래 물이랑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하마인데 이걸 작은 섬인 대만에서 감당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전쟁의 다음 라운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기술의 미래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핵심 전쟁터는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2나노 전쟁.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칩을 누가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걸 두고 TSMC, 삼성, 인텔이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코어 S라는 병목 현상을 푸는 거예요. 코어 S는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강력한 AI 칩들을 잘 포장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포장 기술이 칩 생산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진짜 AI 칩 공급이 확 풀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TSMC가 계속 왕자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TSMC는 더 이상 그냥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 문명을 떠받치는 도로, 전기, 수도 같은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가 되어버린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가 발전하는 속도가 이제는 저 멀리 작은 섬 하나 있는 공장 몇 개에 달려있다는 거. 정말 만약에 그 공장들이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기술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좀 무서운 질문이죠.